수납이 조금 이제 신발장하고 거기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일랜드 밑에 수납도 많이 들어가고 뒤에 보조 주방도 생기기 때문에 수납은 조금 걱정을 덜 하게 된 거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렌지 블럭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 OBM 이코치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하지 않아도 이사를 새로 한 것보다 5배 이상은 더 좋아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이미 공사 후에 입주를 하셨고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두 번째 새 집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이곳은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있는 DMC 파크뷰 자이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의 좀 구조적인 그런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를 새로 해야 될지 이사를 가야 될지 계속 고민을 좀 하시던 찰나에 저희가 이 단지에서 오픈하우스 행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오픈하우스 행사에 해놓은 공사 내용들을 보시고 아 이거다 하고 무릎을 딱 치시면서 이사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죠. 무엇을 보고 오렌지 블럭의 그 인테리어를 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이사를 하지 않기로 했던 결정적인 어떤 이유는 구조적인 어떤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라는 게 똑같은 다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금액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을 논하는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설계 단계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그 과정들을 디테일하게 만들어내 나가느냐에 대한 어떤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게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사를 하지 않아도 5배 이상 더 좋아지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주방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능의 분리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K형 주방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능적인 문제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형 기기들, 재료에 대한 어떤 보관들, 또 요리를 하는 그 기능, 그리고 세척을 하는 그런 기능, 식사하는 기능도 있네요. 그런 기능들이 좁은 주방에 하나로 다 뭉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방들은 절대로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될 수 없고 누군가의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그런 주방에서 좀 탈피를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 식탁이 있었고요. 냉장고 장이 키컨장하고 같이 있었고 기역자 주방의 전형적인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 주방이 지금처럼 완전히 좀 분리가 되었는데 무엇이 분리되었느냐? 약 2.4m 정도 되는 이 아일랜드는 거실의 한 영역으로 완전히 편입시켰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같이 요리를 하고 간단한 세척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이곳은 완전히 좀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다른 기능들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에 뒷주방인데요. 이 뒷주방은 본 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소형 가전들과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재료들 있죠. 그런 보관들을 할 수 있는 보조 주방의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기세척기도 들어가 있고요. 또 메인 싱크볼도 들어가 있고 전자레인지라든가 나머지 소형 기기들이 이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쪽은 보조 발코니라 세탁실이 들어가 있고요. 주방의 기능들이 완전히 분리가 되면 어떤 것들이 극대화되느냐 하면 거실의 공간이 완전히 커집니다. 이 주방이 그냥 거실로 편입되는 거죠. 주방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주방이 보시는 것처럼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뒤쪽으로 막 몰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 주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분리형 주방, 여러분의 삶을 5배, 10배 이상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현관의 기존 모습은 양쪽으로 수납이 있었어요. 이 수납 공간이 주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현관의 공간을 넓히게 되면 거실 또는 어떤 침실이 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같은 평면 구조에서는요. 근데 지금 여기는 주방의 기능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관의 수납 한쪽을 주방으로 완전히 양보한 그런 사례입니다. 하나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공간을 좀 분리해 주면서 여기 벽을 만들었는데 이 벽의 한쪽 부분을 살짝 이렇게 오픈을 시켜줘서 약간의 공간감도 더 주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소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얹을 수 있는 이런 팁까지 넣는다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슬라이딩 중문이 이렇게 오픈력도 좋고 가장 추천드리는 중문이긴 하지만 여닫이 중문은 확실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여닫이 중문은 이렇게 닫아놓을 수가 있어요. 단순히 밀폐력도 좋지만 우풍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좀 적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하면 여닫이 중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거실 인테리어 이것만 따라해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노답 삼형제, 천정 몰딩, 걸레바지, 그리고 문틀 옆에 있는 문선을 없애십시오. 조명 매립을 하세요. TV 매립하십시오. 완전 매립도 좋고 반 매립도 좋습니다. 안 하면 손해. 실링팬 설치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겁니다. 대표님, 그거 맨날 영상에서 말씀하시던 거잖아요. 뭐 좀 다른 팁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 세부 팁을 원래 많이 얘기 안 하는데, 보통 우리가 스위치 콘센트 같은 거 많이 할 때 요즘 뭐 융 스위치라든가 이런 거 많이 또 뭐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좀 비용이 쓸데없이 좀 많이 좀 비싸죠. 가성비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러그랑에서 나오는 요것도 좀 수입 제품이에요. 가로형 스위치 이런 것들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폰이라든가 여기는 없지만 온도 조절기 같은 이런 것들 배열을 한번 옮긴다거나 좀 정리하는 거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전함이나 통신함 같은 거 이런 거 옛날 구형 뚜껑으로 돼 있는 것들 많은데 그런 거 그대로 이용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좀 히든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커튼 박스에 들어가는 간접 조명이라든가 또는 뭐 등 박스에 들어가는 간접 조명 이런 것들 좀 많이 이용하시고, 조명을 이렇게 도트 조명이라든가 디자인 조명들을 좀 다양하게 좀 이용하시고 배치해 보시면 인테리어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콘솔을 디자인하고 마무리를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액자를 하나 그냥 건다거나 또는 조명을 하나 설치한다거나 하는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콘솔을 그 정도에서 고민하고 그 정도에서 끝내지 마십시오. 콘솔의 기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콘솔은 기능적인 측면, 디자인적인 측면 어느 쪽으로 우리가 치중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거울과 수납의 기능을 같이 넣어서 디자인을 했지만, 콘솔에 깊이감만 있다면 청소기라든가 뭐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을 같이 넣을 수 있는 거울과 같이 디자인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클라이언트가 지금과 같이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에 더 치중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슬라이딩 장으로 이렇게 수납을 했지만 예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붙박이 장을 자르면 여닫이 장을 선택하십시오. 슬라이딩 장은 아주 기능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 침대와 이 장의 공간이 좁을 때 이 슬라이딩 장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오픈력도 상당히 좋죠. 지금 여기 우리 고객님 입주를 하셔가지고 문을 다 열지는 못하지만은 문을 완전히 개폐시켜 놓고 뭔가를 고르고 할 때는 정말로 기능적인 부분은 탁월합니다. 다만 디자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노출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손잡이들이 많이 이렇게 돌출이 되고요. 상단에 하드웨어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서라운드 몰딩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죠.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집에 설치한다 하면은 여닫이장을 설치하고 싶으세요? 슬라이딩장을 설치하시겠어요? 저는 예쁜 게 더 좋기 때문에 여닫이 장을 설치했습니다. 손잡이 없이. 여기 안방 파우더룸에도 공간적인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벽체가 있었어요. 그 벽체를 철거를 하고 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슬라이딩 장을, 붙박이 장을 넓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죠. 이렇게 날개벽 철거하고 무조건 이렇게 큰 붙박이 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활용도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제 왼쪽에는 원래는 여기에 큰 수납 가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쪽 벽면을 조금 더 연장을 하고 안쪽에다가 이렇게 화장대를 만들었죠. 라이프 스타일이 앉아서 화장을 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입식 화장대를 사용해 보십시오. 입식 화장대를 사용할 때 무조건 이렇게 서랍을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활용도가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3단 서랍으로 조금 낮게 설계를 했지만 4단 서랍으로 조금 더 높게 설계를 해도 아마 화장대 장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고 엄청난 수납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인 화장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인데요. 우리 안방 화장실은 이제 600각 타일, 포세린 타일로 마무리했고 거실 쪽이나 안방 쪽에 느껴지는 그런 컬러 감성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파티션을 이렇게 만들 때 지금 여기처럼 완전히 유리로 이렇게 반만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고 파티션을 끝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유리를 보통 사용하죠? 이 공간에 더 넓은 느낌을 원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반만 유리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파티션 안쪽에 이렇게 뭔가를 놓을 수 있게끔 선반의 기능까지 좀 확보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성장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조금 이 공간에 맞게끔 좀 비규격으로 최대한 좀 짜서 넣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수납도 넓어지고 이 공간의 활용성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우리 공용 욕실에서는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지금 카운터형 세면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면대에는 이제 카운터형 세면대가 이렇게 탑 카운트 세면대하고 언더볼 형식의 세면대로 많이 구분을 짓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언더볼보다 탑 카운트를 훨씬 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 언더볼 형태의 이런 지금 세면대들 시공된 데를 한번 가보세요. 그 언더볼 밑에 상판하고 언더볼 틈새에 곰팡이가 많이 끼거나 유지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 세면대를 교체를 하거나 뭐 문제가 생겨도 유지 보수도 좀 힘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탑 카운트 세면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지금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유지 관리하고 청소하는 것도 훨씬 쉽겠죠.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세면대를 설치했을 때 하부 쪽에다가 이렇게 선반 하나 더 추가로 한번 설치를 해보세요. 이렇게 설치를 해보시면 각종 세제라든가 많은 비품들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다만 이 육가의 위치를 고려하고 하부 선반을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육가의 바닥 배수가 너무 안에 들어가 있거나 이 선반이 너무 나오게 되면 이 육가를 청소하거나 유지관리가 어렵게 되겠죠. 이런 부분 절대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트렌치 육가 같은 경우는 요즘 예쁘다고 타일 육가를 많이들 사용을 하죠. 저희도 가끔 타일 육가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타일 육가 솔직히 좀 불편해요. 이게 청소할 때도 좀 힘들고 물이 나가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우리 거품이 차거나 머리카락이 조금만 끼어도 많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트렌치형으로 생긴 이런 육가들을 좀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욕실에서 중요한 거 또 이 매립수전입니다. 매립수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전에 비해서 완전히 좀 다른 게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수전들이 많이 튀어나오지 않아요. 여기 같이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이 있거나 샤워 수전들을 이렇게 거치하거나 하면 이런 줄들이 상당히 이 미드웨이 공간에 많이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늘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립형 이런 수전을 씀으로써 해바라기 수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벽에서 완전히 심플하게 나올 수 있고 이런 지금 냉온수 레버라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예쁘고 디자인적으로 간결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매립형 수전 한번 요건 추천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입주 시작할 때부터 살았고요. 처음부터 솔직히 집에 별로 마음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모델하우스만 보고 딱 들어왔기 때문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수납 공간도 없고 부엌이 너무 좁은 거예요. 부엌이 세로로 길기 때문에 식탁 놓고 옆에 냉장고 놓으니까 지나다니기도 불편할 정도로 좁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사 가야겠다 그 생각으로 계속 해왔고 저희 집을 부동산에도 계속 내놨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계속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우연히 2단지에 구경하는 집이 있다길래 거기를 보고 왔는데 이 주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 보고 와서 어떤 신랑이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하게 된 거예요. 우연치 않게. 수납이 조금 이제 신발장하고 거기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일랜드 밑에 수납도 많이 들어가고 뒤에 보조 주방도 생기기 때문에 수납은 조금 걱정을 덜 하게 된 거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입주한 지 2주 정도 지금 네. 됐죠. 네. 어떠세요? 알아보니까. 점점
살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동선도 약간 이렇게 부엌이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하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도 현관문을 딱 들어왔을 때 되게 밝잖아요. 딱 환한 집을 딱 보는 순간 우와 약간 이런 아직까지 그 부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 오렌지블럭 믿고 맡기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정말 행복하게 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소문 낼게요. 네. 인테리어라고 다 같은 인테리어가 절대 아닙니다. 인테리어를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은 5배 아니 그 이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감재만 교체하고 금액만 비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불편함을 개선해 보세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사하지 않아도 그 집의 환경을 약간 다시 고민하고 바꾸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